너무 아파서 다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로 결심한 적 있나요? 마음을 닫고 울음을 삼키고 괜찮은 척 했나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강함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감정을 죽이는 건 보호가 아니라 자기 파괴라고 말한다면요. 오늘 당신은 진짜 강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이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 영상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민철은 출퇴근 시간으로 붐비는 서울 지하철 속 군중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의 상사가 방금 냉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는 완전히 쓸모없어. 프로젝트 실패는 전부 내 잘못이야. 팀에서 나가. 그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닫습니다. 충격도 슬픔도 분노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날씨 예보를 본 것처럼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차분하고 강해 보이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허함은 평화가 아닙니다. 마비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상사의 말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죄책감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극복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함과 무감각함을 혼동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정서적 탈진의 신호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민철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풍부하고 섬세하며 타인의 감정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작지만 반복되는 배신과 굴욕적인 비난, 조언처럼 포장된 거절을 겪으며 그는 하나씩 마음의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속되는 고통은 그에게 느끼는 것이 위험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신뢰는 리스크라고, 마음을 쓰는 것은 결국 실망으로 이어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 거야. 그는 바로 그때 감정의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짝이지도 않았고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일도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모욕은 튕겨나갔고 좌절도 그를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함께 기쁨도 설렘도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그를 보호하던 갑옷은 동시에 그를 안에서 가두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사람을 믿지 않게 된 적 있나요? 누군가 다가오는 건 곧 실망의 시작이라고 느꼈기 때문에요. 어떤 말이 아프지 않은 척, 어떤 행동이 신경 쓰이지 않는 척 해본 적 있나요?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던 적 있나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결심한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느끼는 것보다 안 느끼는 게 더 안전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 누군가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멀어집니다. 실망할까 두려워 속으로 울고 싶지만 겉으론 웃습니다. 약해 보일까 두려워 괜찮아 라는 말을 너무 잘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 말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감정적 착각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감정을 죽이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 정신을 깊이 이해했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 점을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문제는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통을 통제하려다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존재를 살아있게 만드는 감정들마저 말이죠. 융은 이것을 억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감정 억압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억압은 감정을 숨기고 쌓이게 만들고 결국 병들게 합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기쁨을 느끼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분노를 막으면 열정도 막히게 됩니다. 두려움을 침묵시키면 변화의 추진력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죽이려는 그 감정은 어쩌면 당신을 이끌어줄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리고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봅시다. 현수, 38세. 5년 동안 그는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공로를 빼앗기고 팀의 실수를 떠안으며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매번 부당한 일을 겪을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약해졌고 더 취약해졌고 더 드러난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모든 걸 끊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않는다. 오직 일만 한다. 그 이상은 없다. 그리고 효과는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더 이상 그를 이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배신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와도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그는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그림을 보며 감동하지 않았고 아내에게 고민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전했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어느새나 자신이 아닌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능만 남은 존재, 자동으로 움직이는 몸 하나. 이제 수영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34세입니다. 트라우마로 남은 연애 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만났고 플러팅도 했으며 메시지에는 이모지와 연습된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일종의 수학 게임이었습니다. 면접이라도 보듯 상대를 분석했고 답변은 계산되어 있었으며 감정은 조절되었고 취약함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재였습니다. 설렘의 부재, 몰입의 부재, 진짜 연결의 부재.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지만 사랑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충만함도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는 욕망조차 사라졌습니다. 윤기 말한 죽은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감정의 온도가 사라진 삶. 이것이 바로 감정적 마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우리를 사회적 좀비로 바꿔놓는 것. 인간성이 필요한 순간에도 우리는 단지 기능만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일상의 작은 죽음들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마음을 닫아둔 나머지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렸는지도요.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일부분을 본 것 같다면 잠시만 멈춰서서 이 말에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의 후반부는 당신에게 꼭 필요했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도 존재합니다. 처음엔 더 어렵고 더 불편하고 더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길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윤기 말했던 진정한 강함의 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그 어느 것도 자신을 삼키지 못하게 하는 상태, 고통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것을 봅니다. 분노가 솟구칩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합니다.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그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감정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소리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감정의 달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신으로 서 있는 것. 전구가 배운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CEO입니다. 늘 위기와 압박, 고위험의 결정들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그는 흔한 강한 리더처럼 반응했습니다. 두려움을 삼키고 문제가 생기면 폭발하며 감정을 느끼는 건 약하다는 생각에 지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사회 회의 중 감정이 무너져 내리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자기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명상, 심리치료, 감정 일기 쓰기 등.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일수록 행동할 용기가 커졌고 분노를 인식할수록 바꿔야 할 것들이 더 명확해졌고 울음을 터뜨릴수록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도 정우는 여전히 같은 도전들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된 존재로 그것들을 맞이합니다. 그의 팀은 그가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그는 반응적으로 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반면 수지는 미술 작가입니다. 그녀의 도전은 조금 달랐습니다. 항상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이 강했으며 그 감정에 지배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했고 비판을 들으면 곧장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예술은 뛰어났지만 늘 불안정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수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마치 파도를 바라보듯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밀려오고 부딪히고 다시 물러납니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바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지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작품을 만들지 않았고 비판이 두려워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예술은 꽃 피었고 그와 함께 그녀의 자신감도 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은 거의 가르쳐지지 않을까요? 왜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감정 능력을 기르기보다 감정을 억누르고 삼키고 외면하는 법을 배우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문화에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감정 억압은 성숙함으로 오해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분노를 보이면 철없다고 듣습니다. 울면 약하다고 하고 감정 표현은 통제력을 잃은 거라고 배웁니다. 차가움은 능력처럼 여겨지고 침묵은 지혜처럼 포장되며 무감각함은 자기 통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윤근 결정적인 구분을 했습니다. 모든 걸 바꾸는 구분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침묵과 충만함에서 나오는 침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감옥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침묵은 무겁습니다. 말을 하면 판단받을까봐, 감정을 드러내면 무시당할까봐 입을 닫는 침묵. 자신을 억누르고 틀에 맞추기 위해 정체성을 삼켜버리는 침묵입니다. 반면 충만함에서 비롯된 침묵은 가볍습니다. 이미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말하지 않는 침묵. 자신의 감정을 이해했기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침묵. 많이 들었기에 굳이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입니다. 명호 교수는 이 두 침묵의 차이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말이 많았고 늘 토론에서 이기려 했고 자신이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온통 불안뿐이었습니다. 그의 과도한 말은 일종의 방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경청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멈춤의 힘을, 존재 그 자체의 힘을. 지금은 그의 제자들이 그가 말하지 않는 순간에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절제가 있고 의도가 담긴 침묵입니다. 서현, 심리치료사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커리어 초반엔 늘 답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침묵을 조언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하면서 능력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임상 경험 끝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돌봄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허락된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고통받는 사람의 시간과 속도를 존중하는 것. 지금의 그녀는 환자가 눈물을 흘려도 급히 위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머뭅니다. 완전히, 온전히. 그리고 그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하느냐, 침묵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과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존재의 질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침묵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충만함에서 비롯된 침묵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기를 쓰고 감추려 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부분, 스스로 판단하고 억누르고 부정하는 그 부분. 그것은 바로 질투, 분노, 질식할 듯한 자격지심, 우월감, 두려움 같은 감정들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 열등하다고 느끼는 마음 혹은 반대로 더 낫다고 느끼는 자만. 윤근 이 부분을 그림자 섀도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란 자아, 이고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나의 일면입니다. 마음속 지하실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리면 사라질 거라 믿는 그것.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어나옵니다. 설명도 안 되는 분노 폭발로, 진심이라며 내뱉은 상처 주는 말로, 타인을 비난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그 판단으로. 그림자를 억누를수록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더 자라고 당신은 점점 더 자신과 충돌하며 살게 됩니다. 진수는 바로 그런 예시입니다. 명망 있는 의사, 모범적인 아들, 흠잡을 데 없는 전문가. 어릴 적부터 그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약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으며
실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가장 이성적이고 예의 바르며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내면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고 팀원들의 작은 실수에 짜증을 내며 집에서는 별일도 아닌 일에 폭발하곤 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완벽한 의사 가운 뒤엔 두려움을 숨기느라 지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분노를 감추느라 지친 남자, 자신의 인간다움을 부정하며 지쳐버린 남자였습니다. 그는 결국 치료 과정을 통해 그 가면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혐오가 아닌 호기심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조급함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왔다는 것을, 분노는 사실 두려움이 변장한 것이었고 차가움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만든 방패였다는 것을, 이것을 인정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인간다워졌고 더 온전해졌으며 역설적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영희를 생각해 봅시다. 43세의 회계사. 그녀는 언제나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을 비웃었고 감정이란 그저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40을 넘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운전 중에도 일하는 중에도 밤에는 혼자 방에서 울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쳐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일은 단순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렀던 그녀의 그림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민감함, 돌봄받고 싶었던 마음, 부정당한 연약함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기 위해서. 혹시 당신도 갑자기 분노가 터지거나 슬픔이 이유 없이 솟아오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너무 오랫동안 그림자를 숨겨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면을 마주하되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울 시간이니까요. 이 과정에는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감정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융은 이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awareness, 즉 자각이라 부릅니다. 이때 우리는 내면의 관찰자를 키우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자신,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도 인식하는 자신,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 현민, 41세의 변호사는 그 자각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는 매일 갈등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렸고 법정에서 누군가 도발만 해도 통제력을 잃었으며 패소하면 죄책감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명상과 감정 일기를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유발 요인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는 위장에서 올라왔고, 두려움은 가슴을 조였으며, 불안은 목소리의 떨림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바로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민은 모든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감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숨을 쉽니다. 관찰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은정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녀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이었지만 종종 감정 폭발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쉽게 짜증을 내고 그러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매일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과 없이, 검열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감정 속에 숨겨진 패턴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의 소란함이 그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투명인간처럼 여겨진다는 감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마음이 분노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물론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압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분노가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관찰자는 마치 어두운 방에 켜진 불빛과 같습니다. 여전히 방은 어질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지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면을 마주하되 도망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존재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음도 없고 어떤 알림도, 어떤 칭찬도, 어떤 비난도 닿지 않는 그곳은 바로 자신입니다. 대부분은 그곳을 외로움으로 착각합니다. 고립과 버려짐처럼 느껴 도망칩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막에서 일어난다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비로소 영혼이 말을 걸고 침묵 속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며 혼자 있는 그 순간에야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외로움, loneliness과 고요한 혼자있음, solitude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으면서도 결핍을 느끼는 상태, 고요한 혼자 있음은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동화는 이 과정을 몸소 체험한 작가입니다. 48세, 젊은 시절 그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파티, 만남, 대화, 회의, 여행. 그는 끊임없는 자극이 창작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침묵이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어려운 질문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들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창의력은 반복이 되었고 단어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SNS를 멈추고 도시를 떠나 한 달간 혼자 지내기로 한 겁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 공허함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핍처럼 느껴졌던 것이 점점 풍요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돌아왔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고 그와 함께 잊고 있던 기억들, 영감들, 진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블랙홀이 아니라 창조적인 자궁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자신을 들을 수 있는 비옥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한편 미경은 경험 많은 심리치료사입니다. 그녀가 경험하는 고요한 혼자 있음은 조금 다릅니다. 하루 종일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 트라우마, 고백을 듣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미경은 모든 것을 끕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의식 속으로 잠수합니다. 요가, 따뜻한 목욕, 잔잔한 음악, 감정 일기. 그녀에게 이 시간은 신성한 연결의 순간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자신을 잃게 된다고. 치료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요. 그녀의 침묵은 재충전입니다. 자기와의 재결합입니다. 감정을 처리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멈추지 않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침묵 한 번 없이 살아간다는 건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어떤 누구도 자기 본질과 단절된 채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깊이를 발견하는 장소는 혼자 있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 깊이는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단 아무 관계에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속은 공허합니다. 연락처는 가득한데 진짜 연결은 거의 없고 대화는 많지만 진실은 적습니다. 수연은 이 사실을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43세의 출판 편집자였던 그녀는 수년간 각종 행사, 신간 출시, 커피 모임, 저녁자리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연락처엔 수백 명이 있었죠. 하지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 아버지를 잃었을 때 거의 아무도 그녀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나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걸. 그 순간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사회적 일정들을 줄이고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더 깊고 더 진실한 관계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지만 진짜인 관계들. 지금의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친구는 적지만 사랑은 더 많다고. 소리는 적지만 경청은 더 깊고 박수는 줄었지만 진짜 존재가 있다고. 민호, 38세의 건축가도 비슷한 여정을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친밀함을 만들고 모두에게 잘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 진짜 연결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진정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지금 그는 자신을 누구에게 열지, 무엇을 나눌지 선택합니다. 말 사이의 여백을 소중히 여기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연결은 두 완전한 사람이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서로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넘쳐 흐르는 것을 나누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는 걸. 의미 있는 관계는 결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신을 충분히 알아야 누군가 없다고 해서 불완전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야 감정의 부스러기 같은 대우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어보아야 비로소 타인의 목소리도 진짜로 들리게 됩니다. 당신이 맺는 관계의 질은 당신 내면의 침묵의 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을 감춰야만 존중받을 필요 없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의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 고통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혼자 짐을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강함은 언제나 멀쩡해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엉망일 때에도 온전한 나로 남아있는 데 있습니다. 느끼는 것을 허락하되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도 땅을 딛고 서 있는 것, 분노를 느끼면서도 주변을 파괴하지 않는 것, 두려움을 안고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 융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무적이 된다는 건 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처럼 되는 것이라고. 파도를 견딜 만큼 강하고 그 어떤 것도 휘말리지 않을 만큼 깊은 존재. 당신은 감정을 지울 필요 없습니다. 그 감정들과 함께 항해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슬픔은 항상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분노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알려줍니다. 두려움은 아직 스스로를 보듬지 못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걸 부정하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야말로 당신이 누려야 할 삶입니다. 숨 막히는 삶이 아닌, 늘 방어해야만 하는 삶이 아닌, 한숨 깊이 들이쉬며 말할 수 있는 삶. 나는 나야. 내 모든 감정과 함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해. 당신은 안정되기 위해 차가울 필요 없습니다. 용감해지기 위해 무감각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어떤 감정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당신 안에 어느 잠들어 있던 부분이 살짝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오래전에 스스로와 맺었던 침묵의 약속을 바꿔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무적이 되려 애쓰지 마세요. 온전한 나로 살아가세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을 흔들었다면 늘 강한 척하며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세요. 어쩌면 오늘이 그 사람이 비로소 자신을 풀어주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